사진은 아버지의 인생. 40년 세월 동안 늘 함께 해온 것이 카메라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을 읽어내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역사의 흔적을 담아온 시간들. 그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파란을 겪으면서도 사진을 놓지 않았던 뚝심 있는 아버지입니다. 사진은 발로 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정성을 쏟아야만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사서 고생을 할지라도 이 시대에 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양에서 사진 스튜디오와 예식장을 운영하는 우리는 사진으로 의기투합한 부자. 나는 이제 갓 3년을 넘긴 신참 사진사. 아버지는 40년 지기 베테랑 사진작가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경쾌한 셔터 소리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 사진을 촬영하러 온 가족들이 오늘의 피사체. 아버지는 어떤 피사체든 소중하게 다루는 분인데요. 각각 얼굴의 표정과 특징을 잡아내는 재주꾼입니다. 자, 세 판만 찍고 마칩니다. 자, 세 판의 작품이 나와야 돼요. 가족 구성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꾸미냐에 따라서 사진이 좌우가 돼요. 자,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친할 친자에다가 산의 nom자에다가 아름다움을 이제 그 기록해서 남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친놈이야. 그렇지. 네. 웃는 뒤에 누가 아무리 사기 잘하고 나가 눈 딱 감아보면 그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찍읍시다. 자, 준비하시고. 아들, 확실히 웃어. 그렇지. 하이! 그대로. 이제 그 인상 파악을 좀 해야 돼. 이 사람이 아주 강한 이미지를 좋아하는가. 또 이제 그 이분이 굉장히 그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모습인가. 그걸 보면서 그분에 알맞는 내용을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그걸 잡아내서 우리가 찍어주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많은 연륜을 쌓아야 그런 것이 좀 이제 그 같이 대화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네, 이런 거 찍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그렇죠. 수줍게 웃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절로 셔터가 눌러집니다. 그렇죠. 아빠만 잘하는데 아빠만.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대로. 아버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뭔가 허기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아버지의 생기 넘치는 삶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사진과 평생을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냄새 나는 사진, 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람이 만족하는 거, 사람이 일단은 그 사진을 보고 좋아하는 거,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만들려면은,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니까 제 몸이 움직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마냥 사진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출사를 따라다닐 때면 왠지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았었죠.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집에 그래도 손 안 벌리고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업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정점을 찍었었죠. 거기에 관한 일에서 최고까지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판매왕이 된 거죠.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이걸 하시면 세대 간의 차이들도 있고 며칠 밤을 이렇게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길을 마지막에 선택한 계기가 그렇게 잠 못 잘 동안에 생각난 게 이런 판매 쪽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진을 더 잘 찍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이 길이 내 길인가 보구나 싶어가지고 사진을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스스로 겪은 시행착오를 아들이 겪지 않도록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열어주는 분입니다. 특히나 오랜 촬영 생활을 통해 얻은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감각은 아버지가 내게 전해주고 싶은 것. 때론 잔소리가 되어 때론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아버지의 것을 모두 내어주십니다. 너무 고맙죠. 나 세대에서 이 사진이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미진한 부분을 아들이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좋은
이제 그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 나의 옛날 아날로그 이제 생각과 아들의 디지털 생각을 둘이 합할 때, 지금 세대는 디지털은 잘 하지만은 사진을 보는 감각, 촬영하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뒤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의 그 장점과 디지털의 그 장점을 둘이 같이 합할 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늘 바쁜 아버지와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곳엔 광양시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선교사인 아버지는 기독교의 역사를 담는 일을 스스로의 소명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 시작한 일엔 거침이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트고 통곡백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무슨 카메라로 찍으셨어요 이때? 그때 이제 아트 파노라마 대형 카메라를 촬영했지. 저는 100% 나 사진으로. 이 한국계 역사만 여기 넣더라도 여기 기념하는 명분이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까지 다 넣었어요. 20년간 일관되게 촬영해온 아버지의 사진 자료는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쫓아가는 삶이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흐르는 역사를 사진에 담아서 영원히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은 작품이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록적인 사진이지. 많은 곳을 한번 다니고 싶은데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 니까지 오면 우리 집 2번 다시 헤쳐나올 길이 없으니까 니는 그만두고 니가 하겠냐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버지는 열정이 차고 넘치는 분. 한 번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기에 뒷감당은 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로 문제의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800만 원의 작품인데요. 이거를 800만 원 주고 사셨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의 마음이 참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예, 참 속이 쓰립니다. 버는 대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심지어는 아껴놨다가 숨겨놨다가 나와 별도로 그런 것도 구입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집사람은 한 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2번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어쩝니까 할 수 없지. 이스라엘 성지를 한눈에 담아내기 위해 아버지는 항공 촬영까지 감행하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마어마한 경비 뒤에 사기를 당해서 가세가 기울었다가 집을 홀라당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아버지 어머니 말씀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 아버지는 지르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르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뒷감당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머니도 시골이지만 사진 하시면서 도장도 파고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에 대한 아버지의 맹목적인 열정은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떠안기도 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의 순간도 있었죠. 인생의 큰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모든 걸 감당해낸 어머니는 가족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한다 그러면 제가 어찌됐든 그 물질을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일단은 손에 쥐어줘요. 근데 이제 그 뒷감당이 너무너무 힘들죠. 유럽 같은 촬영 나가면 보통 뭐 옛날 그때만 해도 20년 그 전에만 해도 보통 뭐 1000단위는 보통이죠. 인간의 한계까지는 갔었죠. 그렇지만 사랑의 힘으로 또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긴파 있었을 때 아빠가 여기서 이제 마운랜스로 파노라마로 16판을 촬영했거든. 이 장소가. 그 사진이 30년이 이렇게 또 흐르다 보니까 이 관양만도 이렇게 공업화 도시가 되고
이제 생태기를 촬영하려고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30년 만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컸는지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 역사 다큐멘터리 사진은 현장 그 장소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는데 상당히 이제 그 애를 먹었어요. 그 어패류가 가장 많이 서식이 되고 또 우리 가장 이제 지역 사람들이 김 양식을 해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 촬영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촬영을 한 거죠. 조개류, 어패류 종류가 다양하게 서식이 되고 그다음에 고기 종류도 많은 종류들이 이것을 이제 서식하기가 좋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삶의 터전이었죠. 터전을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촬영을 한 거죠. 아버지의 사진 속엔 고향 광양에 대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광양의 어제와 오늘, 자연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아버지의 카메라를 통해 남겨졌습니다. 나가 만약에 이 사진을 안 찍었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이 모습은 영원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하나가 기록 사진이라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항상 그렇게 뛰어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이 하나하나씩 쌓였을 때 저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로 하여금 그 사진의 가치를 인정받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이뤄낸 그 열정으로 이뤄낸 산물이구나. 아버지가 요즘 관심을 갖는 주제는 민족 시인 윤동주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광양에는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가 보관됐던 가옥이 있습니다. 윤동주 옥사 70주년이 되는 오는 2015년 출판 예정으로 아버지는 다양한 자료를 모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싸서 여기서 숨겨놨어요. 한국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분이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에게 나 피를 꼽히 버렸어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분의 일대기를 담는 것이 참 좋겠다. 다 찍으러 현장을 찍고 그 현장에서 또 그분의 관계되는 사진 자료를 또 준비를 모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글을 또 이제 기사 작성도 하고 사서권이지만 우리 세대에 지나간 세월을 기록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화사한 벚꽃이 설렘을 더해주는 계절.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출사를 나가봅니다. 마냥 들뜨고 즐거웠던 유년 시절 아버지와의 사진 여행. 그 아련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한 이 정도 한번 설치를 해봐. 여기 설치를 해보고 여기서는 컨테이너 부두가 나오고 주변에 정박해 있는 이 배들. 아버지는 정확한 일몰 포인트를 잡아내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직관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이죠.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와 점점이 박힌 배들 사이로 뉘엿뉘엿 저무는 해의 그림자.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빠만 좀 따라다녀봐. 이런 작품에 저런 시간 많아요. 예? 아버지 시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아. 아니 부자지간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예? 하늘이 도와준다. 도와줘. 야. 빛의 도시라 불리는 광양. 광양만의 일몰은 경이로운 자연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셔터를 누를 수는 있지만 느낌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죠. 만들. 잘 찍었네요. 오늘 좋은 작품 만들었고 아무튼 영원히 남을 작품 만들었다. 세상 모두가 이 작품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기에 세월을 담아내고 영원히 기억할 수 없기에 기억을 남기는 작업. 사진은 아버지의 평생을 관통하는 열정이며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저도 아버지의 지금 이 모습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진솔한 사진작가로 기억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렵니다.